빌딩 중개법인은 매가가 크고 매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중개 수수료가 건당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엄마가 보면 안 되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빌딩 여신 이유라 이사. 빌딩 사령관 황재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원빌딩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예비 공인중개사를 지금 창업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황재호 팀장은 아파트 시세 조회가 취미인데 왜 원빌딩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면 그 단지만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서울 수도권 전체 모니터링이 취미거든요. 아파트 시세가 결국 빌딩에 연동이 되고 모든 시세를 다 인사이트 있게 볼 수 있는 곳이 빌딩 업계라고 생각을 해서 공인중개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빌딩에 입사하기 전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선배분께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원빌딩으로 추천을 받아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누군가요? 망포역에 일하고 계신 남윤호 사장님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망포역에서는 남윤호 중개사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아파트 전문하는 1층 네네. 부동산이랑 그리고 원빌딩에 대한 비교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황재호 팀장님?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인중개사업을 생각을 하시면은 주변에 보시는 아파트 단지나 혹은 골목에 있는 1층 부동산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실 텐데 그곳에 본인이 맞는 곳인지 아니면은 빌딩 중개업이 맞는 곳인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재상입니다. 저희 원빌딩과 같은 빌딩 중개법인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의외로 1층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조원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실장님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실장으로 것 같은데. 많이 불리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경력이 좀 쌓이면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독립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업무에 대한 합을 많이 맞추셨는데 독립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의 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격증이 없지만 업력이 오래된 분들을 그렇습니다. 선호하신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는 빌딩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를 선호합니다. 실무력이 가장 좋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원빌딩도 35세 이하 나이 제한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는데 어쨌거나 젊은 친구들이 많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반면 1층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을 선호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께서 임대를 줘보고 임차인으로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입니다. 저희 원빌딩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선호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성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냉철하고 감정적이기보다 이성적인 그런 스타일이 빌딩 중개업으로서 분석가로서 컨설턴트로서 더 알맞은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16년도에 입사할 때만 해도 여직원이 10명이 채 안 됐거든요. 그렇군요. 빌딩 중개하는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남성 비율이 좀 높습니다. 제가 MBTI가 T예요. 그래서 잘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원빌딩 여자 팀장들이 대부분 T입니다. F가 없어요, 거의. 조금 감정이 치우치지 않는 여성분들이 팀장으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의외로 1층 부동산에서는 여성분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제가 방금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인 글을 봤는데 대부분 여성분들만 원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아파트 비슷한 거래들을 많이 해봤을 때 저도 모르게 여성분들을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부드럽고 편하고 약간 친근하고 엄마답고 맞습니다. 이래서 그런가? 세심한 센스를 가지고 계시는 40, 50대 여성분들을 선호하는 느낌은 제가 소비자로서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업이고 프리랜서로 많이 1층 부동산에 취업도 하시니까 아기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자격증을 공부해서 재취업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좀 있는 영업직이기도 하니까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이번엔 업무적인 부분에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빌딩 중개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혹은 1층 부동산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업무 지역입니다. 빌딩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일을 합니다. 반면 1층 부동산은 제한된 한 지역, 단지 혹은 동으로 제한돼서 전문성으로 세심하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딱 그 네네. 지역을 좀 더 전문
전문적으로 하시는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그리고 빌딩 중개법인은 매매를 중심으로 중개를 합니다. 반면에 1층 부동산은 메인으로 하는 일들이 전월세, 임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임대도 하긴 하지만 네네. 저희가 중개해드린 건물을 이제 공실이 생겼을 때 서비스로 채워드린다거나 네네. 뭐 이런 업무들을 주로 많이 하고 저희도 사실 1층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협업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예, 꼭 필요하시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중개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빌딩 중개법인은 빌딩이나 나대지 그리고 주택 건물들을 중개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손님분들께 중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1층 부동산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원룸 그리고 상가, 빌라 등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곳을 중심으로 많이 중개하십니다. 근데 뭐 공장, 지식산수센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정말로 저희보다 더 다채로운 것 네네네. 같습니다. 빌딩 중개법인은 직원이 5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대규모 인원입니다. 1층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물리적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1명에서 3명 정도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딩 중개법인과 1층 부동산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타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빌딩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과 인센티브 두 가지의 급여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1층 부동산은 보통은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로만 급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계약이 안 나오면 맞습니다. 돈을 못 벌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야생이네요. 야생입니다. 그리고 빌딩 중개법인은 매가가 크고 매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중개 수수료가 건당 몇 천만 원대로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엄마가 보면 안 되는데. 예. 반면 1층 부동산은 건당 1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매가가 금액이 낮고 건수는 대신에 많으니까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예, 뭐 하루에 하나씩 계약도 하시고 네네네.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임대 계약을 하면은 보통 그 월세 1개월치를 수수료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빌딩 중개법인은 사내에서 단독 중개를 합니다. 원빌딩 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팀장님들이 60명 정도 계십니다. 60개의 부동산이 있는 것 같은 네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1층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과 공동 중개를 많이 합니다. 협업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개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텃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큰 대형 단지들은 입주장 하면은 부동산이 막 30개씩 전국구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다 가니까 네네네. 경쟁이 또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엄청난 경쟁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경쟁 뭐 안심한 곳이 경쟁 있나요? 네네. 예. 저희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까지 빌딩 중개법인과 1층 부동산의 차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알아봤습니다. 빌딩 중개법인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인재상에 걸맞는 분들이 적성에 맞고 빌딩 중개 회사를 선택하는 데 많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인재상이 뭐죠? 저희 인재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20, 30대의 젊은 실무적인 감각을 가지신 분들 특히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정보다 이성에 치우쳐져 있는 남성분들이 적합하다고 인재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 직원 뽑고 싶어서 한 거 맞죠?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빌딩 사령관은 남자 공인중개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원빌딩이 가장 적합한 회사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이유가 저희 원빌딩이 직원 수가 153명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잠깐만 150명? 넘는 것 같은데? 169명이네요. 169명입니다. 네. 경영 지원팀을 포함을 해서 그런가 봐요. 169명이 있습니다. 네. 2등 B 업체에서 70명밖에 없는 걸 보면은 저희가 압도적으로 직원 수가 많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2배 이상이네요. 네네. 직원 수 많은 게 자랑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수도권에 수만 개의 물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물건을 브리핑 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에서 전문성을 기르시는 게 좋다라고 자부합니다.
영업 조직은 아무래도 쪽수가 많은 곳이 맞습니다.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정보가 더 많고 하나씩만 더해도 170개가 한 번에 쌓이니까 수준 자체가 다르죠.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V월드라는 디지털 트윈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 이름 황재호 강남구 검색하셔도 제 자격증 여부가 바로바로 조회가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방금 미팅한 손님분께서 믿을 만한 중개법인을 어떻게 고르냐, 나 빨리 건물 팔아야 된다 이렇게 네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요 사이트를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중개업체가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많이 망하니까 네네. 꼭 명함 받으시고 인터넷에 V월드 들어가셔서 조회하시고 그다음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도 중개하신 다음에 믿고 맡기셔라.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사옥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뭐 망하지 않을 회사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진짜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 너무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안 그래도 최근에 원빌딩 사칭한 팀장도 있었잖아요. 명함을 하나 사칭해가지고 빌딩 팀장이라고 손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 손님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도 알게 됐죠. 큰일 났습니다, 그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희 빌딩 사령관 팀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을 참고로 하셔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딩 사령관입니다. 저희 올해 빌딩 여신 팀은 채용이 끝났습니다. 우리 빌딩 사령관 팀에 가셔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옆에서 감시할 거니까 아, 예, 예. 정말 열심히 일하는 팀장님 밑에서 배우시길 바래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빌딩 여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